안녕하세요. 한국이 최고가 되길 바라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구글 전 CEO 삼성 반도체 실력 과소평가됐다. 미국의 TSMC 중국 공장 증설 막다. 삼성의 계산표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 실력을 인정한 구글의 CEO입니다. 이 상황이 미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깊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전 CEO가 삼성 반도체 실력 과소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전 CEO인 에렉 슈밋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과소평가돼 있다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는 10일날 리온 게이자 신문에서 인터뷰에서 5나노 반도체 제품을 TSMC와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TSMC에 치우친 반도체 제조를 삼성전자가 일부 대체할 능력이 있다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언급을 한 것이죠. 특별히 5나노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TSMC, 삼성전자.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전혀 무시하지 못하고 삼성전자의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다라는 말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는 특별히 삼성전자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별히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조달처에 의존을 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있는데 삼성은 한국에 있어서 삼성의 역할을 주목하라고 지금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반도체를 의존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비판한 슈미트입니다. 슈미트는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미국과 가깝다. 미국은 아시아 친구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슈미트는 현재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면요. 제재하지 않는다면 10년 안에 인공지능 선두주자의 위치를 잃을 것이며 국내외의 인공지능 관련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의 의견을 보면 중국은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당시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대로라면 중국이 AI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으며 중국의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기술한 것이죠. 슈미트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합성 생물학들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항상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또한 일본의 연구진, 대학,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로 하며 이는 한국과 유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 존재를 봤는데 특히 보건과 기후협약에 관해서는 협력 가능성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보건 분야하고 기후대책 분야는 특히 기후대책 분야에 대해서 중국을 좀 오냐오냐 잘했다 하면 오히려 중국 경제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화력발전소입니다. 이 화력발전소가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중국의 한 60%를 갖고 있는데 이 60%를 만약 탈탄소화를 하게 되면 모두 다 폐쇄를 시켜야 돼요. 모두 다 폐쇄를 시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60%를 다른 분야로 해야 되는데 태양력, 풍력, 그리고 조력 이러한 자연주의적인 아니면 원자력 이러한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전략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쪽에서 보면 단가도 올라가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후대책협약 같은 경우는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3M이 이쪽에 진출하고 있어서 마스크도 그때 초창기에 부족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분야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삼성의 역할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는 반도체 제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쏟아붓는 것으로서는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도 대만과 동격을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만의 TSMC는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TSMC가 중국 대륙과 애리조나에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이나 이들이 중국 본토의 시설에 비해서는 열등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를 치켜 세우는 말을 했죠. 이 발언의 배경을 보면 대만의 지정학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55%로 절대적 1위, 삼성전자는 17%로 2위에 해당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되겠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굳이 TSMC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라. 삼성전자가 있으니 균형을 맞춰서 삼성전자를 잘 이용해 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TSMC의 난징 공장 증설을 막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TSMC에게 중국 공장 증축을 막아서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대만과 TSMC가 어떤 미국 편을 확실히 들어라. 너희들은 미국 편을 확실히 들어서 중국과 손잡는 것도 근처야 된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TSMC가 중국의 난징 공장 증축과 관련해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8일자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TSMC의 난징 공장의 증축을 막을까요? 그 이유는 TSMC의 기술력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미국의 우려 때문입니다. TSMC는 지난 4월달 28억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의 난징 공장을 확장한다고 밝혔어요. 이 공장에서는 한 라인을 더 증축한다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는 28나노 이상 공정을 사용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년 2분기 중으로 일부 라인을 가동을 하고 2023년부터 본격 생산에 나선다라는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TSMC의 생각으로는 기술 유출도 적고 28나노가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중심이어서 미국에게도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재 TSMC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애리조나에 6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5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TSMC는 부가가치가 높은 초미세 공정 제품은 미국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중 저부가가치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미국은 TSMC가 중국의 난징 공장의 증축으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등 저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으로 얻는 실익보다 TSMC를 더 압박해서 미국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TSMC의 중국 난징 공장 증축 계획이 미국의 요구대로 철회가 될 경우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등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도 경제성을 이유로 중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게 더 이상 쉽지 않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TSMC가 미국의 바람대로 중국 공장 증축 계획을 철회할 경우 중국이 TSMC를 상대로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TSMC의 제재는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예요. TSMC의 미국 공장 증설에 미국 제재의 소식이 나오자 중국 TSMC 고객사들이 한국의 파운드리 업체로 발걸음을 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린 기업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이두. 바이두는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겼습니다. 이 칩의 신모델도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최근 중국 고객사들이 DDI 생산 주문이 쏟아져서 기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들의 주문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재가 꼭 우리에게 유리한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한 제재 드라이브가 만약 펼쳐지게 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도 영향을 올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시안 그리고 우시에 낸드 플래시와 D램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분야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압박하겠다. 이 압박 가운데 모든 반도체 공장이여 중국을 탈출하라 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 아시아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현재 전 세계가 반도체를 대만,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각 때문인데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미중 무역 분쟁. 이게 만약 전쟁까지 연결이 되면 특히 대만과 같은 경우는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은 전 세계 경제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대만의 입장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이 이 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아니면 외부 세력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만 돼. 이렇게 외부의 위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실리콘 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망가지면 너희 산업도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되고 중국 너희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반도체 못 받아.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나오고 있죠. 뭐냐면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이, 제가 올렸던 내용인데 대만의 팹리스 업체들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 상황 때문에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만에서 물건을 많이 받은 이 팹리스 업체들이 중국에 비싼 가격으로 판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도 현재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상황이 과거에 전 세계를 중동의 석유를 의존했던 것 같은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불안전성이 업계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만이죠. 대만을 중국이 거기에 끼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전쟁을 일으킨다, 아니면 해상 봉쇄를 시킨다, 이런 현상이 만약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가 산업이 아예 마비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의 그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인포뱅크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